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주는 옆에 있는 글자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 관계의 기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생극재화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 생극재화의 생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목이 왜 화를 도와줄까요? 나무가 불을 피운다. 물론 우리가 생극재화를 처음 배울 땐 이렇게 물질에 비유해서 외웠지만 이게 쉽게 외우기 위한 목적인 거지 목화토금수가 실제의 물질은 아니죠. 목이 화를 도와주는 이유는요. 화가 목의 미래이기 때문이에요. 내 다음 단계에 있잖아요. 목이라는 에너지에게는 화가 내가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고 결국 내가 되고자 하는 형태의 에너지란 말이죠.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비유해 볼까요? 자, 여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나무가 성장하는 것을 오행에 비유해 보자고요. 목은 묘목, 성장하는 에너지예요. 땅을 뚫고 올라오죠. 이것이 목이라면 화의 에너지는 여기에서 가지가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고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가장 수려하게 피어나는 모양이 화예요. 목이 화를 본다는 것은 나에게 청사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알고 있고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까지 생은 내가 다음 단계를 바라본다, 목적이 있다, 나아갈 준비를 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지가 어떤 십성인가 혹은 어떤 오행인가에 따라서 각각이 가진 고유의 개성은 달라지겠으나 결국에는 이 생하고 있는 모든 오행들이 가진 철학은 미래를 본다라는 데 근거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본 내용 중에 상당히 공감했던 내용 하나가 우리 삶이 바다 위를 떠도는 항해라면 목표가 없으면 좋은 바람이 왔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어디로 갈 것인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운이라는 바람이 잘 불어올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주가 생을 하는 구조라면 내 무의식에 가야 할 다음 목적지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목적지에 맞는 행위들을 하게끔 프로그래밍이 되겠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다른 형태로 바뀌고 혹은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도 그것이 생을 위한 과정이잖아요. 내가 지향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바뀌어야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 수용하는 힘이 타인에 비해 좋습니다. 타인이 나와 다른 것, 좀 불합리한 상황, 이런 것들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만을 보고만 있으면 언제 진도를 뺄까요? 스스로 아니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빨리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찾는 거죠. 쓰잘데기 없이 잘했니 못했니 태클 거는 것보다 건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음으로 가는 방향을 찾는 빠른 길이잖아요. 이러한 성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협조적으로 나오겠죠. 무조건적인 수용은 아니지만 목표가 같다면, 합리적이라면, 상대가 말하는 것이 수용되는 범위 안에 있다면 가급적이면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기본적으로 큰 거예요. 가족 중에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요, 상당히 높은 확률로 장남, 장녀 역할을 합니다. 또 내가 앞장서서 총대 매는 역할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한테 같이 뭐 해드리자 이런 제안에 안 돼, 싫어 이렇게 토달고 클레임 거는 역할은 아닌 거예요. 협조적인 거죠. 사주 8칸이 연월일시 이렇게 순서대로 있습니다. 사주의 기둥은 연에서 시로 흐릅니다. 초년에서 말년까지, 봄에서 겨울까지. 그러니 생애 과정도 연에서 시를 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럼 연월일시의 순서대로 목생화, 화생토 이런 식으로 생해주는 구조일 때 기본적으로는 생애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가장 이것을 보편적인 모양새로 봅니다. 연부터 지지에서 청간으로, 청간에서 지지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런 식의 구조도 생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천간과 지지가 협동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생각도 오픈 마인드고 주변 환경도 받쳐준다. 동조 세력이 있으며 외부와 협력해서 같이 돌아간다. 하고 볼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사주의 오행이 두세 개 정도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보았을 때 이 오행들이 토생 금, 금생 수 이런 식으로 연에서 일로 가는 과정, 시로 가는 과정이 포괄적으로 생을 이루는 것도 디테일함의 차이는 있으나 생하는 구조입니다. 흐르는 순서가 바뀌어서 시에서 년으로 생을 이뤄가는 형태도 마찬가지로 생이기는 합니다. 다만 년에서 시로 생을 이뤄가는 것보다는 조금 돌아간다, 프로세스가 많다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목생화는요,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생입니다. 밖으로 확실하게 보여지잖아요. 목과 화, 둘 다 양적인 에너지란 말이죠. 목생화 구조를 가진 분들에게는 기본적인 움직임이 다른 사람보다 기준치가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남들은 댓글 하나 달아주고 좋아요 하나 눌러주는 거에도 인색한데 이분들은 이 정도 어렵나? 하고 기본으로 댓글에 좋아요,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거 하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선뜻 도와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을 같이 찾아줘요. 그 형태가 상당히 능동적입니다. 내 친구가 목생화가 잘 된다? 그럼 내가 장사 시작하면 알아서 소문 내주고 다른 친구들도 연결해줘요. 그러니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도움 아래 큰 계산이 깔려있지 않아요. 이거 해주고 생색 내야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다음에 이만큼 해줘. 이런 욕심 없이 내가 도와주고 싶으면 그냥 가서 도와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때의 그 마음을 계산 없이 따르는 거예요. 목화가 사주 내에 강한 세력을 이루고 있으면 사주가 난습할 확률이 높거든요. 습한 것은 우리의 경계가 없다. 난한 것은 친화력이 있다. 유연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난습하니 너와 나의 경계 없이 같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주도적 도움이죠. 화생토가 잘 되는 사주의 가장 큰 특징은 전환을 만들어줍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나무로 빗대어서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목생화가 묘목이 자라나서 성창하는 성목이 된 거라면 화생토는 꽃잎이 떨어지는 모양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꽃잎이 땅으로. 그래서 가을 열매를 맺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여기에서 한 번에 전환이 일어나요. 지지의 자오 묘유는 지장간이 순일하게 자신을 의미하는 음양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자는 임계수, 묘는 을목, 간목, 유는 경금, 신금. 그런데 이 중에서 오화마는 병화, 정화 이외에 기토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기토가 전환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받아온 것을 생산성 있게 너에게 맞는 형태로 바꾼다. 목생화나 금생수처럼 네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직접적인 생의 느낌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 상대에게 필요한 것으로 전환된다. 상대가 달리 바꿔서 자기에게 필요한 걸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테죠. 화생토가 된 사주를 가진 분들에게는요, 타인이 써먹을 수 있는 소스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고 배우는 걸 수도 있고요. 생각의 전환을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말이나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화생토의 생은 알려드린 것처럼 막 적극적인 방식의 생이랑은 거리가 좀 있어요. 화생토는 목생화, 화생토로 연결이 되거나 혹은 화생토에서 토생금으로 생이 사주 내에서 다른 오행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밖으로 보여지겠지요? 토생금은 음의 시작입니다. 생이 음적 활동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범위는 좁지만 내실이 있고요. 내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타인을 향한 확실한 원조입니다. 토생금은요, 나무가 지난 계절 얻어온 에너지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복되고 숙달된 행위로 내가 가진 지식이나 자원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써먹는 방식이죠. 목생화가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도움이라면 토생금부터는 방식이 조금 더 정제됩니다. 타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가
나가 먼저 확인되고 어떤 방식으로 주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성숙되게 접근되는 방식에 가까워요. 타인을 향한 관심이나 애정이 노후상 들끓고 자주 일어나는 생은 아니에요. 어떤 토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금이 강하면 사주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다는 것은 너와 나의 경계가 뚜렷한 거예요. 확실히 분리가 되어 있고 쉽게 감정이입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죠. 될 놈만 도와준다. 진짜 필요한 사람만 도와준다. 이런 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었다면 한번 도와줄 때 필요한 것을 딱 그가 필요한 시기에 적재적시에 제공하니까 그 한 번이 상당히 임팩트가 강할 수 있어요. 토생금의 사주에게는 감정적인 원조나 위로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토생금이 금생수로 연결된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긴 합니다. 모든 생은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하나의 생으로 딱 끝나는 것보다 가능하면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생이 조금 더 조화롭습니다. 금생수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간이죠. 사람으로 치자면 중년의 농밀한 경험을 가지고 노년으로 들어서니 내가 쌓아온 것이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나무 열매가 이제 무르익어서 액체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엑기스만 남는 거죠. 이런 사람의 시간을 우리는 통찰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생각, 남들은 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해냅니다. 그러니 좋은 조언자, 조력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내가 가진 고민을 탁 반전시켜 주는 것. 이런 역할을 금생수 친구들이 상당히 잘합니다. 이것이 먼저 주도적으로 막 도와주는 그런 도움은 아니지만 내가 기대고 싶을 때, 의지처가 필요할 때 충분히 받아줄 의향을 가지고 있고 심리적 위안을 가장 잘 줄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한 거예요. 금생수 자체가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어른들이거든요. 할머니한테 힘들었던 일들을 이야기해보면요.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점점 별게 아닌 게 돼요. 이 노인이 가진 연륜과 지혜 앞에서는 그런 일들이 어느새 사소해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내 실수나 잘못을 조금 더 너그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수생목의 가장 큰 키워드는 학습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통과 가장 큰 관계가 있습니다. 계속 자기의 것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알려주면 알려준 것을 활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타인과 트러블이 생기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말해도 안 바뀌는 거잖아요. 혹은 내가 이렇게 말해봤자 쟤는 안 바뀌어. 이런 마음이 사람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수생목은 받아들여요. 그러니 소통이 되는 거예요. 배운 것을 까먹지 않고 다음에는 학습한 대로 관계에 대입해서 활용하는 거죠. 교정해 나가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고 성장형으로 함께 맞춰가며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학습한다, 닮아간다, 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이 수생목의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그러니 받은 만큼 돌려주는데 돌려줄 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수생목은요, 헌신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자양분이 다시 생명을 키워내는 생에 해당하니까 받은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과 합쳐서 더 크고 좋은 것을 상대에게 주려고 합니다. 수생목은요, 양육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기본적인 시야 구조가 살피는 것에 있어요. 수생목이 잘 되는 분들은 높은 확률로 불편한 상황을 참기 어려워요. 같이 있는 모임에서 누가 소외되거나 갈등으로 막 쎄한 상황,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불편한 것, 어려운 것은 없는지 아무래도 타인을 조금 더 세심하게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이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김주환 교수의 책에서는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빨리 절망에서 벗어나고 본래의 나로 돌아오는가, 이 심리의 회복성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풀어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며 상당히 놀랐던 내용 중에 하나는 사람과의 소통 능력이 이 회복 탄력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 생각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내 마음이 원상복구를 하는 능력이니까 내가 가진 의지나 충동 조절 능력이나 이해 능력, 왜 이런 거랑만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뇌과학적으로는 타인을 인식하는 방식과도 상당히 닮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를 보듯이 타인을 본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싫은 면을 보면 사실은 그게 나의 싫은 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나는 타인에게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생하는 구조의 사주를 좋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복이 많다, 순조롭다, 잘 풀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각자가 느끼는 세상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생을 하는 구조를 가진 분들은 조금 더 세상의 희망적인 면을 볼 수 있기에 좋은 사주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23년은 특히나 이런 생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간일 겁니다. 서로를 생하면서 잘 이겨내는 한 해를 만들자고요. 감사합니다.